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경신 교수님 모시고 우리의 그 존엄성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권리, 뭐 우리가 사생활 보호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네티즌들의 권리 문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에서 하는 그 감찰인가요? 통신 감찰이라고 보통 하나요? 이제 민간 사찰로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인들에 대한 사찰은 사실 사찰이라기보다도 또는 이제 그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사찰하는 거는 사실은 사찰이라기보다는 가서 뭐 이렇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뭐 김미화 씨한테 가서 뭐 방송 계속 하고 싶으면 뭐 저기 노 대통령 뭐 관련 행사에 가지 말라고 한다거나 뭐 김재동 씨한테 그건 사찰일까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걸 다 사찰로 묶어서 이제 언론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감찰하고 또 그것보다도 구분이 되죠. 감찰은 조직 내에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들의 공무원. 그쵸, 공무원들 네. 청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공무원들이 공무원 스스로를 그 관찰하는 게 감찰이고. 네, 그래서 감찰 기관이 따로 그렇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민간 사찰은 민간인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죠. 원래 그렇죠. 국무총리 윤리지원관실이 네, 감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 공무원들, 윤리를 그쵸, 공직자 윤리를 위해서. 위한 건데 근데 그 사찰까지 기구가 하는 거죠, 지금. 민간인들을 이제 감찰을 네. 했다고 그러다 해서 보니까 문제가 이제 됐고. 김미화 씨 같은 유명 연예인들, 네네. 소셜 테이너들에 네.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그 사찰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를 이게 쭉 쭉 조사를 해서 뭐 정부가 보기에 좀 불온한 행동을 네. 유리한 행동은 하려고 하면 이제 가서 네. 미리 이제 압박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이제 그 사찰 피해자가 그 김종익 씨라고 네. 해서 그 금융기관의 그 금융 그렇죠. 정보 네. 통신 회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윤리지원관실에 포착이 돼서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인가? 그때 그 저도 BBK 뭔가 뭐 그런 걸 올렸었어요, 그분이. 하여간 동영상 제목이 쥐코 동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MB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서 뭐 제목까지만 얘기하기로 하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그게 포착돼서 그 김종희 씨가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뭐 전부 다 빼앗고 마치 저기 뭐 유신 때 뭐 정수장학회 뭐 이거 뺐듯이 가서 주식을 뺐었어요? 그 주식을 전부 다 포기하도록 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 어떻게 주식을 포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가서 뭐 이제 압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금융회사의 어떤 금융회사 프로젝트를 받아서 움직이는 회사니까, 네. 뭐 금융회사에 뭐 전화 한 통이면 뭐 하청 다 끊을 수 있고, 뭐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네. 압박을 하는 네. 거죠. 마치 이제 김재동, 김미화 씨한테 뭐 노무현 관련 행사에 참여하면 앞으로 방송 못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동 씨, 김미화 씨는. 그렇게 했다는 건데.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거고.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유명인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종익 씨가 네. 처음에 어떻게 이 윤리지원관실에 포착이 됐는지 그런 압박 대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인터넷을 그 윤리지원관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봐도 그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익명으로 올리게 되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IP 추적을 하나요? 아니요, IP 추적을 안 하고 뭐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면 올려 있는 포털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포털사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아 그래서 한때는 왜 네이버에 그 네이버에 뭐 그 국정원
국정원에서 몇십 명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어요. 그게 깍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말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네이버닷컴 메일을 전부 다 지메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회사는 그 추적을 못할 거다 이래갖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사회활동이 빈번한 사람들은 지메일을 많이 쓰죠. 그렇죠. 소위 식자층에서 그때 이제 지메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네이버가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통신자료증하고는 조금 다른 그 이메일 압수수색 문제인데 언제 많이 바꿨냐면 그 MBC 광우병 보도했던 그 PD들 이메일을 맞아요. 뭐 한 맞아요. 7개월치를 압수수색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요. 뭐 사건하고 관련 없는 것도 다 응, 압수수색하고 응, 응. 그래서 그게 이제 퍼지자마자 이제 다들 다 지메일로 지메일을 바꿨죠. 바꿨죠. 사실 구글은 그 MB 검찰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때 지메일의 그 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탈을 수색을 해서 그 동영상을 다 추적한 거죠. 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털 측에 이 글 올린 사람 누군지,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신원 정보를 포털사에 등록을 해놨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털사에는 그 리스트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는 최소한 아이디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인터넷을 보는 이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선 그 아이디의 그 아이디 소유자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포털사에서 그 포털사에 이제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걸 네. 어떻게 막죠?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자는 건가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없어졌죠. 저희가 소송을 해서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8월 그러니까요. 달에. 네. 근데 그 전에 네. 없어지기 전에 그 있었던 그 정보들을 그쵸.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 전에 떴던 영상들이나 게시물들도 지금 계속 그 수사 대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왜 외국에서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대요. 개인이 죽으면 개인에 관련된 포털 등에 있는 자료를 싹 청소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대요. 그건 아마 이제 포털 거는 이제 자기가 지우면 될 텐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포털 거 자기가 지울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아, 저 너무나 네. 싫은 뭐 무슨 자료가 있는데 그거 지워줘요? 아니 근데 이제 자기가 올린 건 자기가 지울 수 있는 거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올린 거는 여기저기 뭐 퍼나르게 됐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 찾아서 지워주는 서비스 아닐까요? 자기가 올린 건 자기가 그냥 삭제하면 지워지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찍어갖고 동영상으로 해서 딱 네이버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빼달라 그래도 안 빼줘요. 그건 뭐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 개인이... 우선 상담해드리고 원래 저기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네네, 그럴게요. 자기가 공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가 간증 동영상인데 안 지워져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성도가 한 수십만 명이다. 그러면 이제 수십만 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했다는 것은 누구나 보도록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뭔가 자기한테 이제 좀 불리한 내용이 있다라거나 자기가 뭐 실수를 한 게 있다고 해서 뭐 지우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법적으로. 네. 아, 그래요? 그 네, 자기가 한 거라고 오늘 이제 할지라도. 이게 네. 인터넷 실명제도 없어졌으면 오늘 문제가 그러면 통신자료 제공을 막아야 된다. 인터넷 네. 실명제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리고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 영장 없이 지금도 제공했나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그게 문제죠. 영장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셨거나 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뭐 그날은 뭐 시쳇말로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마스크를 하고 나갔는데 경찰이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또 법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와서 그냥 마스크를 벗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자기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고 했는데 자기는 익명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쭉 했는데 네. 뭐 경찰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사유로 범죄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범죄 수사를 하려면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장을 받아서 그래서 나의 신원을 확인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문제 없죠. 네. 그게 아니라
이유도 되지 않고 법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와서 자기의 마스크를 벗겨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해 보상이 되나요? 피해 보상 되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소송을 해서 네. 올해 10월 달에 그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그러니까 이걸 통신자료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네. 신원 확인해 주는 것을 영장 없이 신원 확인을 해준 포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50만 원의 손해배상. 겨우 50만 원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1년에 500만 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변호사님을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항고했습니다.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단 소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참여할 수 많이 있다. 그 정보가 불법으로 제공이 되다는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포털사는 네. 그렇게 해서 소송을 당한 다음에 사실 이제 포털사도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에 보면은 그런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영장이든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막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법원이 저희들 손을 들어줘서 된 건데 지금 500만 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500만 5년이면 2,500만 명. 아니 그렇게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몇 년 진짜요? 정도 되면 이게 그러니까 통신자료 제공을 지금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는 수도 있겠네요. 김 부회장님도 지금 당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아 그래요? 본인도 그럼요, 모르게? 그럼요. 그래요? 갑자기 무섭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썼던 이메일 이런 것도 혹시 이메일 내용은 그건 이제 압수수색 문제고, 예,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뭐 블로그나 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그 글이 예, 경찰에서 보기에 아 저거 누가 올렸는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행 이거 방송이니까 김행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김행 씨의 그 신원 확인을 해갔을 수 있죠. 예, 영장 없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김행 씨는 계속 자기가 익명이라고 생각하고 더 글을 올리겠지만 사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누군지. 네. 그 이메일 뭐 저기 주민등록번호, 네. 전화번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선거법 이게 결국 예, 저기잖아요. 그 빅브라더 국가가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누구한테 가서 협박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국민의 마음을 아는 창이 뭐냐면 좀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쥐코 동영상 올린 사람 김종익 씨도 그 전에는 뭐 무명인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가서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종익 씨한테 접근해서 뭐 주식 다 빼앗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민간 사찰이 중단되려면 이런 통신자료 제공, 그 신원 확인, 그러니까 영장 없는 신원 확인 이게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포털사들은 사실은 통신자료 제공을 그런 신원 확인을 안 해줘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소송당해서 한 건당 50만 원인데 50만 명만 저희 한 건당 50만 원인데 그러면 그게 10,000명만 돼도 네. 50억. 네. 10만 명만 되면 500억. 요즘 포털이 돈을 얼마 많이 버는데요. 그래도 50억, 500억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500억 정도 되면 뭐 제가 뭐 N사, D사 매출 다 알지만 네. 500억 정도 되면은 회사 운영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사찰을 해요? 그게 더 놀랍네요. 그렇다니까. 중요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1년에 이걸 500만 어디서 해요 그러면? 어디서? 경찰이 경찰, 국정원 이거 다 합쳐서 정부기관? 정부기관. 사찰이나 네. 검찰하는 부서. 그렇죠. 수사기관들이 수사기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 때가 됐는데 네. 동향 파악을 위해서. 아니 이제 선거법 수사한다고. 아 선거법 선거법 수사한다고. 그래서 음. 그 인터넷 실명제는 저희가 위헌 결정 받았는데 지금 선거법상 실명제는
또 계속 살아 있거든요. 어. 선거법상 실명. 그래서 선거법상 실명제 뭐냐면 이게 좀 우스운 건데 네. 선거에 관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은 다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 내일 선거 날인데 가서 뭐 저기 어디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겠다. 그럼 이게 선거에 관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또는 뭐 내가 뭐 어떤 후보는 뭐 어디가 잘생겨서 뭐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뭐 선거에 관한 건지 아닌 건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털사들이 그 선거에 관해서는 실명제를 하고 있는 포털사가 있고 어떤 포털사들은 아니 인터넷법 실명제가 위헌 판정 받았으면 선거법 실명제도 당연 위헌인데 국회가 지금 법을 개정을 안 해줘서 지금 이런 거니까 우리는 그냥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 용감하게도 지금 선거법상 실명제 실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아고라 이런 데 올릴 때는 익명으로 선거에 관해서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또 많은 회사들은 그 자발적으로 아직 그 실명이라기보다도 그 신원정보 확인해서 그 고객들이 글을 올리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글에 뭐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원 확인하려면 또 통신자료 제공하는 거죠. 통신자료 제공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개인이 이런저런 포털에 이메일도 있고 그 블로그도 있고 뭐 그냥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핸드폰을 또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 통신 자료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 개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치 그 DNA 읽듯이 다 읽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기관이. 그럼요. 핸드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 또는 시위가 있다 먼저 이렇게 되면 거기 시위 참가자들 다 누군지 모를 그 확보를 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통과한 전화번호의 소유자들을 전부 다 그 잡아요? 리스트를 확보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근데 그것도 영장 없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그거 왜 저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빅브라더 나오는 그 뭐죠? 빅브라더 나오는 영화는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다. Enemy of the State. Enemy of State인가요? 예. 진 해크만 나오고 나오는 그 영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설. 그 왜 빅브라더 나오는. 저기 조지 오웰의 1984년. 네, 1984년. 그 1984년 같으네요. 조지 오웰.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이 1년에 뭐 10만 건 막 넘었거든요. 네. 10만 건 넘은 게 몇 년 안 되는데 네. 지금 영장을 통하지 않은 이 강제적인 신원 확인 이것도 압수수색이죠. 네. 강제적인 이런 압수수색은 지금 1년에 500만 건, 60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아니,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기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자료. 아 그래요? 예, 매년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털들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이용자들이 집단적인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모 단체에서는 네. 지금 집단소송 원고들을 모으고 있어요. 네. 이게 집단소송 조직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이유가 나도 해당이 될까? 나도 과연 돈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잘 모르니까 그 수고를 드리기 싫어서 안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 그리고 1인당에 한 건당 50만 원이죠. 저도 거기 이름 내야 될 것 같은데. 좀 넣어주세요. 네. 어디다가 하는 플러스 지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50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수년 합치면은 이게 국민의 대부분 최소한 2명 중에 한 사람은 통신자료 제공 당했다고 보는 게 옳거든요. 진짜요? 네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전혀 뭐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안 올리시고 또 무슨
이 불온한 장소에도 안 가시고 이런 분들은 또 통신자료 제공 안 당하셨을 수 있죠. 네, 아니 뭐 네.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예를 수가 들어서 없죠. 예. 안 갔는데도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 기지국에 그러니까요. 통신이 통신이 될 수도 있고.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럼 거고. 이걸 집단 수송 어떻게 하는 거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이거 오늘 굉장히 놀라운 쇼킹한 사실이네요. 더 쇼킹한 거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통신자료 제공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그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회사별로 메일 주소가 있어요. 네. 거기로 그냥 메일 보내시면 되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그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구 넣어서 보내시는데 1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아 그러면 자기가 당했지 안 당했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알려줘요. 아 진짜요? 법적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 그런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네. 통신사는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또 그 참여연대 그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아 포탈의 건 그나마 알 수가 포탈의 건 있는데. 포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꼭 그런 이동통신사는요 말씀- 저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이제 기자니까 취재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그 기간 조사 받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이랑 모든 사람의 전화를 추적했다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건 통신사실, 그건 이제 통신자료가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고 해가지고 통신 내역을 이제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건 아마 법원 허가 받아서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근데 뭐 그게 그 사건이 한참 지나고 그해 말에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통지를 기소 불기소 처분 당한 후 뭐 3개월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는 이번에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법원 허가를 일단은- 받은 거니까. 일단은 포탈 같은데 자기가 글을 올린 거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감찰을 당했는지 여부를 그렇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감찰을 당했으면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단 소송을 하면 예,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 저도 당장 해봐야 되겠어요.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거기 이제 글은 안 써봤지만 글 안 써보셨으면 이제 이통사 네. 어디 쓰세요? 010 SK, KT. 그러면 이제 KT 그 담당자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네. 거기 이제 메일 그 전화번호만 딱 넣어가지고 보내시면 답이 올 겁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한 소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미 안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소송해서 이미 이겼어요. 네. 이겨서 그것도 이미 판결이 있어서 아, 왜 지금 안 가르쳐 주고 있는지 지금 네.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은 저렇게 판결이 나왔는데도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면은 손해배상 그건 또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거든요. 통신사들은. 네. 네. 그럼 참여연대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대충 다 알 수가 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었지? 다 아나요? 이런 거? 이런 사실들을? 일단 저는 숫자에 정보. 놀라요. 1년에 500만 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이게 무슨 감찰 공화국도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신 내역 확인은 물론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한 거니까 제가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1,100만 건. 진짜요? 네. 이거는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한 다음에 수사기관들이 네. 너무 지금 수사를 쉽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하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조금 새는 얘기지만 지난주 저희가 이제 아동청소년보호법 네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실제 아동 성범죄를 막으려면 발로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아동 포르노 다운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이메일로 이것도 그 저 포털사 같은 데다가 그냥 메일 하나 보내서
그 다운받은 사람 누구냐 확인해가지고 쫙 그냥 예, 며칠 그냥 전화로 이리 와라. 아, 예, 그럼 당연히 경찰서 나오겠죠. 네. 그 처벌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 2,000건씩 하고 실제 아. 아동성범죄 막는 거에서는 뭐 속수무책이고 예, 예, 뛰어다니기도 싫으니까. 뭐 속수무책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자원이 너무 그 다른데 남용되고 있는 거죠. 뭐 네. 최근 트위터 하나 들어온 거는 뭐 여고 앞에서 여고생들 앞에서 뭐 이렇게 바바리맨이라고 아시죠? 네네. 네 그런 사람은 벌금 10만 원으로 끝났대요. 어, 근데 뭐 여기 저 만화 네. 캐릭터들이 뭐 조금 야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그린 작품 네. 이런 작품 뭐 저 다운로드 업로드 한 사람들은 뭐 벌금 500만 원, 200만 원, 뭐 이제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지금 왜 형평성이 안 맞아? 그쵸. 예. 아니 근데 바바리맨이 10만 원뿐이 안 받아요? 사실 확인을 직접 안 해봤고 네. 뭐 사실 확인을 했을 법한 사람한테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웃기네요. 네. 어떻게 10만 원 드릴 수가 있지? 근데 여하튼 네. 제가 이 숫자에 놀랍네요. 숫자가 이렇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선거철이라서 네. 뭐 선거법은 지금 다른 법보다 훨씬 더 네. 엄격하거든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네. 후보에 대해서 뭐 비난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자칫하면 이제 그러면- SNS에 대한 감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와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 너무 바쁘시지만 우리 박경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도 예예. 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메일 하셔도 되고 제 그 트윗으로 많이 연락들 주세요. 아 트윗으로 네, 박경신 예, 트위터 예. 번호 가르쳐 주세요. 지금요? 네. 저는 unbeaten path라고요. 그 가지 않은 길 그런 의미로 UN UNBEATEN PASS. PATH. 아 PATH. 예, 예. 패스 길. 예, 예, unbeaten path도 뭐 괜찮네요. 길목이란 unbeaten 뜻으로. path. 근데 저는 path 그래서 네, 길이란 unbeaten 뜻입니다. 가지 않는 길. 네, 네. 네, 일로 하면 되겠네요. 네, 예. 네 알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이런지 몰랐어요. 지금 끝나는 네, 거는? 네. 예, 예. 네. 오늘 원래 30분 하기로 했었나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진짜요? 네, 진짜.